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삶의 깊은 질문 하나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은퇴 후 텅 빈 일상을 마주하거나 자녀가 독립한 뒤 허전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경력의 정점에서 이게 다인가? 라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지? 이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찾고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이드는 20세기 철학자 알베르 카미입니다. 그는 부조리라는 개념을 통해 삶이 본질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음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대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했죠.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완벽한 의미는 없지만 순간의 행복은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중장년의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며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철학입니다. 이 영상에선 여러분과 함께 카미의 부조리 철학을 깊이 파고들며 한국의 중장년층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철학,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먼저 부조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알베르 카미는 1942년 그의 책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부조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조리는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갈망과 우주가 그 갈망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침묵 사이의 충돌이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삶은 종종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갈등, 이 불일치가 바로 부조리입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랜 세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경력을 쌓았는데 은퇴가 다가오면서 내가 이렇게 애쓴 이유가 뭐였나? 라는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또는 자녀가 독립하고 나니 집이 조용해지고 이제 내 역할은 뭐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들. 이게 바로 부조리가 우리 삶에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한국 사회는 가족, 경력, 사회적 책임에 큰 가치를 두죠.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갑자기 삶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카미는 이런 순간에 절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조리를 직시하고 그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했어요. 카미는 부조리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오늘의 주제가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도피.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를 마주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종교, 이념 또는 바쁜 일상에 빠져 부조리를 잊으려 하죠. 예를 들어 한국의 중장년층 중에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부업을 찾거나 TV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채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런 도피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 문제의 근원을 외면하기 때문이죠. 자살, 부조리가 너무 압도적일 때 일부는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카미는 이를 철학적으로 가장 심각한 질문이라고 봤어요. 삶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왜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그는 자살을 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용기를 강조했죠. 부조리 수용. 카미가 제안한 길은 부조리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삶에 절대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집중할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없는 삶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부조리는 특히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믿음과 가족 중심의 책임감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현실은 종종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허무함 30년 넘게 회사에서 헌신했지만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며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 자녀가 독립하거나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50대에 접어들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삶의 유한함을 깨닫는 경험, 이런 순간들은 부조리를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부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카미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시시포스의 신화입니다.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로 신들에게 반항한 죄로 영원히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매번 굴러떨어지죠. 이 반복, 이 끝없는 노동이야말로 부조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시시포스의 삶은 우리 삶과 닮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뜻없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은퇴 후 또는 삶의 전환기에서 내가 이렇게 애쓴 결과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시시포스처럼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카미는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시포스는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요? 시시포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바위를 미는 그 순간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위를 밀며 햇빛을 느끼고 근육의 움직임을 감각하며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카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삶의 절대적 의미가 없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아침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는 순간,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행복을 찾는 무대입니다. 카미는 부조리를 수용하며 행복을 찾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원칙들은 중장년층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가이드입니다. 반항,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이는 절망 대신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반항입니다. 자유, 부조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한국 중장년층은 종종 남들이 뭐라 할까라는 걱정에 얽매이죠. 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삶의 절대적 의미가 없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 자유를 활용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세요. 열정,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향을 음미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탐닉하는 순간들이 열정의 표현입니다. 카미의 철학은 현대 심리학과도 연결됩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은 큰 목표나 의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즐거움과 몰입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카미의 열정 원칙과 일치하죠. 예를 들어
2019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중장년층의 행복도는 가족과의 시간, 취미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외부적 성취에 집착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졌죠. 이 연구는 카미의 메시지를 뒷받침합니다. 의미를 강요하기보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심리학 개념, 플로우도 부조리 수용에 도움을 줍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를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로 정의했죠. 예를 들어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봉사 활동을 하며 몰입하는 순간은 부조리를 잊게 해줍니다. 중장년층은 이런 플로우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행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카미는 행복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상의 단순한 순간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추천하는 첫 번째 실천은 소소한 루틴에 감사하기입니다. 하버드 행복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특히 은퇴 후 루틴이 무너진 중장년층에게 작은 습관은 삶의 구조를 제공하죠. 감사 일기, 매일 밤 그날의 작은 기쁨 3가지를 기록하세요. 루틴 만들기, 매일 아침 10분 산책, 점심 후 책 10페이지 읽기, 저녁에 차 한 잔 마시기 같은 간단한 루틴을 정하세요. 마음 챙김, 커피를 마시며 향을 음미하거나 요리하며 재료의 색감을 즐기는 등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실천은 봉사활동입니다. 카미는 인간관계와 공동체가 부조리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봤습니다. 한국은 가족 중심 문화를 반영해 타인과의 연결이 특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5060대는 고립감이 30%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봉사는 타인에게 기여하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지역, 도서관, 책 정리 봉사나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멘토로 참여, 동호회, 지역 독서 모임, 등산 클럽, 요리 교실에 가입해 새로운 친구 사귀기. 세 번째 실천은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한국 중장년층은 가족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지만 자녀 독립이나 배우자와의 소통 단절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단순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019년 한국가족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50대는 우울감이 25% 낮았습니다. 대화, 나누기, 자녀나 배우자에게 오늘 기분이 어땠어?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 시작. 추억 만들기, 가족과 함께 근교 여행, 사진 찍기, 또는 옛 앨범 정리하며 추억 공유. 이 실천들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 심리적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흔히 겪는 3가지 장애물과 극복법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체면,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면 우스워 보일까? 라는 걱정을 하지만 카미의 자유 원칙을 떠올리세요. 타인의 판단보다 내 행복이 우선입니다.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자신감 키우세요. 시간, 부족, 바빠서 루틴을 못 만든다는 핑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 마시며 5분 감사 일기 쓰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의욕 저하,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땐 카미의 반항 정신을 기억하세요. 작은 성공이 의욕을 북돋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베르 카미의 부조리 철학을 통해
의미 없는 삶에서도 행복을 찾는 법을 탐구했습니다. 부조리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에 절대적 의미가 없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순간에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은퇴, 자녀 독립, 건강 문제로 삶이 흔들릴 때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작은 루틴에 감사하며 봉사로 타인과 연결되고 가족과 추억을 쌓아보세요. 여러분은 시시포스입니다. 바위를 밀며 햇빛을 느끼고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자유를 찾는 용감한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공감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께서 부조리를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또는 어떤 규칙적인 일상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미의 말을 떠올리며 마무리할게요.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찾는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자유를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